안녕하세요. 오늘 경기규칙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경기도 포천정, 지금 우리 포천에 있는 포천정에 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포천정 소속입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여러분들과도 똑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초록초록하고 하늘 아래에서 햇빛이 내려 비쳐서 굉장히 예쁜 모습들을 같이 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이것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래서 공도가 참 좋은 운동인 것 같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규칙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목적, 대회 구분, 대회 승인, 대진 추첨, 그리고 기록 채점, 비교전, 경기장 시설, 이런 다양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대한공도협회에 정해진 경기규칙의 다른 부분을 마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의 장비 부분이에요. 장비는 대한궁도협회와 시도지부가 주최 주관하고 승인하는 각종 대회에서는 대한국도협회 경기용품 공인 규정에 의해서 공인된 경기용품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발사할 때 각 선수는 화살의 발시 번호, 기입 순서에 따라 발사를 합니다. 이건 각 개인별로 화살에 그렇게 순서를 먹여놓고 내가 어느 활을 쐈는지 이제 고전하면서 그 화살의 방향과 위치, 그리고 어떻게 발시가 돼서 어떻게 도착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경기자의 발시 제한 시간은 발시 구령으로부터, 감독관이 발시 구령을 하겠죠. 30초를 넘으면 발시를 못한 걸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이 발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발사 후 4대 전면 낙전선 1m 내에 떨어진 화살일 경우 발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심판이 발사되지 않음을 판정하는 경우에 또 발사가 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해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우리 윷놀이 할 때 있죠. 바닥에 떨어지면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고수도불 칠 때도 나오잖아요. 낙장불입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에는 우리 화살이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고요. 선수가 사대에 서 있는 동안은 장비 교체가 필수적인 경우 이외에는 절대 어느 누구로부터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또는 다른 정보나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다 같이 알고 있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득점의 부분, 지금 보이는 관역을 실제로 가면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화살이 관역을 맞추고 촉이 15도 후부 경사로 관역 후부 수직선 상에 걸린 것만을 관중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관역을 맞고 화살이 튀어나온 것을 관중으로 하고 관역 상단을 맞고 관역 뒤로 넘어가는 것은 득점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경기 규칙에 정해져 있다는 것,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더욱더 많은 걸 배워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기장 질서와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경기 진행 중에는 지정된 심판이나 지정된 시동 이외에는 어느 누구 수하를 막론하고 무겁에 들어가는 걸 절대 금합니다. 무겁은 관역 터를 말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무겁에는 또한 오발 시 피할 수 있는 시설, 대피소라고 하죠. 시동 대피소. 지난 시간에 대군정에서 시동 대피소 사진을 한번 제가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시동 시설을 당해 경기 주최자가 필히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규칙에 정해져 있고요. 고전은 관역변에서 1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시동들이 행해주고요. 심판은 여한 경우에도 고전함을 절대 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닙니다. 경기장 질서와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경기에 임한 선수는 경기장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겠죠. 이것도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경기 중 선수가 4대에 올랐을 경우 4대 뒤에는 관계자 이외에 어느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음주 단속도 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선수 자격 부분인데요. 자격에 대한 부분은 일단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대회 경기부의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불이라는 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거든요. 하다가 정말 왜 유난히도 안 되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유난히도 잘 되던 게 안 맞는 그런 경우에 이제 자불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스스로 포기할 경우는 앞으로 향후 1년간 모든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불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각급 경기의 부정선수의 틀을 살펴보면 미등록자 그리고 타인 명의를 도용했거나 참가 요강을 위반한 사람들, 이런 부정선수가 발견됐을 때는 그 경기 자체를 몰수할 수 있다는 것도 그 경기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궁도협회 등록 선수는 일단 협회가 인정하고 승인하는 대회 이외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또한 상벌위원회의 해부제재 조치키로 그렇게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도 화를 쏟아보면 매년 연초에 그 선수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각 사정에서 사두님들, 충무님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사전 등록, 선수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협회가 인정하는 다양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또 하나는 입승단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그야말로 선수 등록이 되어야만 주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장 규정이 있어요. 복장 규정. 각종 경기에 참가한 남녀 선수는 이것도 필히 대한궁도협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해요. 제가 사진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복은 기본적으로 흰색 상하의를 착용해야 하고요. 경기화도 역시 흰색 운동화를 신어야 해요. 이건 우리나라가 100일 민족이라는 그런 전통과 함께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시대에 언제 한번 그 전국대회를 함께 참가하고 하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멋지다 이런 것보다 꼭 뭐라 그럴까요? 그 종교단체? 이런 좀 그런 종교단체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랴부랴 혼자 와서 옷을 갈아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기복 상의에는 제일 또 중요한 건 시도 소속정을 표시를 해서 각 어느 정 소속인지를 표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도 복장 규정 내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부분이에요. 심판에 대한 규정인데요. 심판은 본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선수에 대한 경고 및 퇴장의 권한까지도 갖게 되죠. 심판은 선수가 판정에 불복하고 불미스러운 행동을 취하였을 때 그 출전 자격을 박탈하고 퇴장시킬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그 책임도 막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기장에 필요한 모든 시설 유무를 점검하는 것 역시 심판이 가져야 할 자세일 거라고 정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모든 규칙들은 대한궁도협회가 승인하는 모든 경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규칙 또한 대한궁도협회 아래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그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많은 이렇게 승부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감소되고 있고 못하게 되는 게 많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것이 많아서 참 많은 불편함들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렇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친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차곡차곡 하면서 이제 대면 수업이 오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그 경기 규칙에 대한 안내 부분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연전으로 가는 연전길이라고 해요. 지금 저 앞에서는 많은 우리 무사님들이 화를 내고 있고요. 화를 낸 후에는 이제 잠시 후에 연전길에 오를 텐데, 그 전에 저는 잠시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규칙에 대한 안내 두 번째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